네, CPU 타이머를 이용한 약간의 실습을 했었는데요. 이제 CPU 타이머의 기초 동작을 이해하셨다면 제가 수업 마지막에 냈던 문제가 CPU 타이머 3개를 써서 서로 간의 연관 동작을 이해하는 실습이었습니다. 어, 런치패드 보드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LED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LED 4번, LED 5번이요. 여기 있는 4번, 5번이죠. 기존에 있던 GPIO 실습에서 썼던 출력 포트니까 동일하게 사용할 거고요. CPU 타이머 0가 뭐 LED 4번, CPU 타이머 1이 LED 5번. 뭐 LED 순서는 바뀌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각각의 CPU 타이머 0, CPU 타이머 1이 각각의 LED를 서로 다른 주기로 온오프 온오프 하고 있다는 점이죠. CPU 타이머 2는 그렇게 동작하는 CPU 타이머 0와 CPU 타이머 1이 동시에 LED가 켜졌을 때 약 10초간 LED를 강제로 끈 다음에 10초 후에 그냥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그런 코드를 실습을 제가 요청드렸고요. 요청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실습의 모든 걸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아마 잘 안 되셨을 겁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그거를 이해하는 게 이 실습의 중요한 포인트였죠. 자, 우선은 코드를 쭉 설명하면서 간단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타이머 0, 타이머 1 하고 타이머 2 이렇게 각각의 전 처리 선언문을 했고요. 타이머 0는 LED 온오프, 타이머 1은 LED 온오프, 타이머 2는 런 스탑, 사이클 스타트, 사이클 스탑 이렇게 총 뭐 8개의 전처리자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5개의 변수를 선언했는데 플래그 CT0 토글, 플래그 CT1 토글, CT2 오프, CT2 10초 하고 플래그 CT2 스테이터스입니다. 이런 변수들이 왜 필요한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GPIO는 기존의 GPIO 익sem플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여기서 CPU 타이머에 약간 시간이 좀 다릅니다. 타이머 0는 1초, 타이머 2는 1.5초, 타이머 2는 9만, 그러니까는 1초, 1.5초, 0.9초 정도 되겠네요. 0.09초, 그쵸? 1초, 1.5초, 0.09초. 자, 여기서 CPU 타이머의 시간 주기가 짧다는 게 핵심입니다. 짧은 거.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이 오해를 하셨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이유가 간단한데, 타이머 2의 속도가 타이머 1이나 타이머 0랑 동일한 주기, 더 큰 주기로 움직인다면, 두 LED가 동시에 켜지는 조건을 캡처를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머 2가 CPU 타이머 0와 CPU 타이머 1에 LED가 동시에 켜지는 조건을 검색을 하기 위해선 훨씬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됩니다. 인터럽트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하고 두 번째 핵심은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세 개의 함수가 동시에 설정이 되어 있고요. 세 개의 함수가 동시에 실행이 되고 있고 인터럽트 세 개가 동시에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즉, 이 세 개는 처음에 키자마자 같이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처음에 LED를 제가 동시에 끄는 조건으로 시작하는데 끄면은 바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두 개의 LED가 동시에 켜지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조건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시차를 두거나 타이머 0와 타이머 1에 그 딜레이 타임을 주는 등의 코드를 별도로 안 설정 안 했기 때문에 안 할 거기 때문에 거의 아마 대부분 같이 움직이고 같이 꺼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끔 희한한 동작을 합니다. 그거를 잘 캐치하는 게 중요했고요. 그래서 CPU 타이머 제로를 보면은 요 가운데는 똑같습니다. 이제 CT 제로 토클이라는 변수와 여기 두 개의 전처리 상수를 써가지고 온, 오프를 한 번씩 반복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CPU 타이머 제로가 1초짜리 함수라면 켜지는데 1초, 꺼지는데 1초가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동작은 타이머2가 꺼져 있는, 여기서 진짜 타이머2가 실제로 꺼진 건 아니고 그 10초 동안 끄는 행위, 그거를 꺼지는 그 변수로 하나 둬가지고 걔가 꺼져 있을 때, 이러한 요청 사항이 없을 때 온오프를 반복해라 라고 하는 코드임을 쉽게 알 수가 있죠. CPU 타이머 1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안쪽에서는 CPU 타이머의 토글이 반복이 되면서 LED가 온오프를 반복하는데, 이런 행위는 타이머 2에서 그 이제 10초 끄는 행위, 그게 스탑했을 때 이제 동작한다라는 조건을 걸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CPU 타이머 2가 중요한데, CPU 타이머 2는 현재 타이머가 스탑한 상태, 그러니까 타이머가 실제로 꺼졌다는 게 아니라 10초 동작하는 게 꺼져 있는 조건에서 두 개의 토글을 비교를 합니다. 타이머 제로랑 타이머 1에 있는 만약에 토글이 동시에 온이면 LED가 동시에 켜졌다는 얘기니까 그때 사이클을 시작한다라는 변수를 하나 설정해서 여기로 넘겨줍니다. 자, 넘겨주면 얘는 맨 처음에 약 100, 실제로 이제 0.09초기 때문에 약 1초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1초 정도? 1초가 아니구나. 1초인가? 시간 몇 초였죠? 이거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네, 1초 정도, 0.9초 정도 시간이긴 한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LED를 끕니다. 끄고, 현재 타이머 2의 동작이 스탑이 아니라 이 사이클 10초 동안 끄는 이 동작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코드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얘가 0.9초인 이유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코드를 짜보니까 문제가 타이머가 매번 초기화할 때마다 동시에 켜지는 옵션이다 보니까 계속 꺼져 있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약 100에서 400, 그러니까 약 3초 동안은 사이클 중이긴 한데 CPU 타이머 제로랑 1번이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동작을 풀어주는 시간을 넣습니다. 이 시간 동안은 동시에 불이 켜져도 꺼지지 않습니다. 요 시간을 줘야지만 실제로 정상적으로 깜빡깜빡 거리다가 3초 정도가 지나면 그때 LED가 동시에 켜진다 하면 동시에 끄고 약간 대기하는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00이 다다르면 이제 모든 사이클도 끝나고 이제 타이머 2에서 10초를 중지하는 사이클이 끝났다는 최종 변수를 준 다음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키면 컴파일 하고요. 런을 누르면 이렇게 처음에 하자마자 두 개가 이제 켜졌기 때문에 토글이 동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작을 시작하죠. 왜냐면 100에서 400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잠깐 동작하라고. 그 다음에 400 정도 400에서 500이 되면 초기화가 될 겁니다. 400. 네, 초기화가 되고 다시 1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또 넘어갔네요, 바로.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잠깐 기다리고 있어요. LED 꺼졌죠? 이제
약 3초에서 4초 정도 정상 동작을 할 겁니다. 그러다가 꺼졌고 다시 3초, 4초 동작하다가 또 꺼지고 3초에서 4초 동작하다가 꺼지고 이 중간에 3초 정도 약간 시간 텀을 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걸 안 주면 얘가 꺼지는 걸 확인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계속 꺼져 있어가지고. 이게 같이 보면은 지금은 꺼져 있는 시간입니다. 100보다 작으니까. 근데 100이 넘어가면은 LED가 동작을 할 겁니다. 100 동작했죠? 그 다음에 400까지는 일반적인 LED처럼 동작을 할 겁니다. 동시에 켜지기도 하고, 한쪽만 켜지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동작하다가 얘가 400이 되면 초기화가 되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400 될 때까지는 그냥 동작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400이 넘어가면 초기화가 되면서 조건이 하나 걸렸네요. 바로 하자마자 바로 걸렸네요. 얘가 이런 문제가 살짝 있습니다. 왜냐면은 타이머 두 개의 시간차를 두고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오프 조건이 들어가면은 여튼간에 두 개의 LED가 동시에 켜지면서 바로 조건이 발동하는 거죠. 이런 몇 가지 특징들이 있었고 요거를 잘 이해하는 게 이 실습의 예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끄고 이제 끝나면 이렇게 끄시고요. 그 다음에 클로즈 프로젝트 닫아서 세이브 할 거 없는지 확인하시고 끄시면 됩니다.